실제 사물이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 집합의 이름과 분수를 활용해서 색칠된 부분을 영어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칠된 부분의 양을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집합의 이름이 아니죠 사실은 도형의 이름이죠 도형의 이름 어떤 계상 객체 그것의 이름이죠. 근데 좀 더 추상화를 가면 이게 집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어쨌건 이게 트라이앵글이에요 하나의 트라이앵글. 이게 지금 두 개의 트라이앵글로 보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여기다 이름을 썼죠. 이제 하나의 트라이앵글 했을 때 이것을 반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한쪽 빨간색 부분 이거를 나타내라 이것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of a triangle. 사실 제가 이게 트라이앵글이라든지 스퀘어라든지 서클, 바 이런 것들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왜냐면 수학의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일찍 접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즘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를 접하지 않습니까? 3학년이면. 특히 이제 이 앵글이 지금 앵글, ang를 각이죠. 이게 트라이는 3을 나타내는 거고 각이 3개인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스퀘어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 예전에 연대 강의 그 시간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경영학과 경제인지 경영인지 하여튼 뭐 그 수업을 하다가 교수님이 계속 스퀘어를 하는 거예요. 예, 스퀘어를. 근데 우리는 스퀘어를 광장이라고만 배운 거 영어 시간에 수학 시간에 정사각형을 무슨 말로 얘기하는지 또는 정사각형이 이게 여기가 A면 여기도 A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면적을 A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 제곱을 스퀘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모든 수학의 기본은 기하학에서 왔어요. 기하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용어들과 개념들이 생긴 거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산술적으로 푸는 거예요. 아리스메틱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스퀘어는 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곱을 주로는 정사각형 제곱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질문 있냐고 했더니 교수님 스퀘어가 도대체 뭐예요? 교수님이 말하는?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완전히 짜증이 나가지고 야 여기 진짜 와이대다 와이대 너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왔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모를 수 있죠 당연히. 예, 모를 수 있는데 그렇게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어쨌건 이런 용어들은 일찍부터 접하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어른들이 생각이고요.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서클이 있을 때 이제 한 서클 안에서 세 개로 나눴고 그 중에 두 개는 이제 3분의 2죠. 대상을 서클. 실제로 아까는 이제 에그라든지 파이라든지 피자 같은 걸 봤어요. 그걸 좀 더 추상화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도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형에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걸 좀 더 추상화시키면 아예 그런 이름 대상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그냥 컨셉만 갖고 가요. 컨셉만 갖고 어떤 방식으로 갖고 가느냐. 예. 뭐 이런 문제는 풀 수 있겠죠? 예. 여기 바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A. 집합의 이름을 이제 구체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냥 추상화시키면 그냥 컨셉, 그냥 이름만 부여하는 거예요. 규칙에 따라서 이름만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문자를 쓰죠. A, B, C. 실제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실세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대상들, 객체들은 대문자를 씁니다. 집합이라든지 집합의 하나, 근데 조금 넓은 의미로 이제 집합을 A로 썼으면 그 안에 원소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소문자로 써요, 사실은. 소문자로.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연결고리를. 집합이 A가 있으면 A의 원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1, A2, A3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다 추상화 과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집합과 집합의 애기들은 집합의 이름에서 원소들은 집합의 이름에서 연상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대문자, 소문자로 표현하는 거고 여기는 예, 인덱스죠. 그러니까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지시하는 거거든요. 위치값을 지시하는 거예요. 순서에 대한 지시값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추상화 과정이고 심플함을 추구하는 수학의 본질적인 사고방식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학적인 기호 체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점점점 추상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이 나중에 수학을 할 때 대상을, 자연현상을 자기가 발견한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각과 힘을 좀 길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어떤 교재도 이런 연결고리들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예, 첫 번째 집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이 하나 있으면 보통은 이제 A라고 표현하고, 두 개 있으면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B라고 표현하고, 세 개 있어요. 그럼 집합 C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집합 C 이렇게 읽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A,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있으면 이제 D까지 있는 거예요. A가 있고, 그 다음 B가 있고, 그 다음 C가 있고, 그 다음 D가 있고. 얘는 색칠된 부분은 다섯 개 중에 하나니까 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집합의 위를 of A, A의 5분의 1인 거예요. 집합 A의 5분의 1. 예. 사실은 우리는 이거 읽을 때 집합이라고 하면 집합 A의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A라고 하시면 됩니다. A의 5분의 1. 3분의 2죠. 뭐가? B의 3분의 1. B가 있는데 B 전체 거기서 3분의 2에 된다는 것이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네요. 5분의 4 of C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학적인 추상화 과정. 예,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